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유명한 말이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철학자 알베르 카뮈가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문제, 그러니까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카뮈가 말한 부조리에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고 막 애쓰는데 세상은 그냥 묵묵부답인 거죠. 이 둘 사이의 어색하고도 처절한 충돌, 바로 그게 부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홀로 맞서는 반항하는 결국 외톨이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카뮈의 진짜 위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혼자 이건 아니야 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우리 모두의 그래 맞아 라는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카뮈는 바로 이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 속에서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대의 씨앗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해답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바로 언어 철학이었죠. 좀 뜬금없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위대한 철학적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아주 뜻밖의 분야에서 나타났거든요. 때는 1940년대 초, 카뮈가 한 철학자한테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이름은 브리스 파랭. 이 사람은 언어 철학자였는데 카뮈는 바로 이 사람의 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고민, 즉 고독한 반항을 모두의 연대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월은 도랑을 건너는 것이다. 라틴어로 트란스켄데레 포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야말로 우리 각자라는 섬 사이에 놓인 깊은 도랑을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라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 부분 정말 재밌습니다. 파랭이 말하는 언어의 역설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언어는 내 속마음,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100% 표현하는데 항상 실패하잖아요. 좀 답답하죠? 이게 바로 파랭이 말한 끔찍한 비효율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 어설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서로의 평범한 단어들이 만나면서 비로소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죠. 약점이 곧 강점이 되는 셈이에요. 자, 이제 카뮈가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떻게 자신의 반항 철학에 딱 가져와서 적용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카뮈는 수평적 초월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보통 초월이라고 하면 뭔가 신적인 존재나 저 위에 있는 이데아 같은 수직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카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반항이 하늘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수평으로 쫙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어떤 한 사람이 부당함에 맞서서 이건 아니지 하고 반항을 해요. 둘째, 그 순간 그 사람은 단순히 나 이거 싫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외침은 그 개인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죠. 그리고 넷째, 마침내 저 사람 말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연대감, 즉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어때요?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마침내 그 한 문장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카뮈를 상징하는 바로 그 말,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와, 이제 이 말이 그냥 멋진 구호가 아니라 얼마나 치열한 철학적 고민 끝에 나왔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끝나면 좋겠지만 아니었어요. 카뮈는 자기가 만든 이 멋진 생각 안에 아주 위험한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맙니다. 카뮈가 왜 불안해했냐면요, 자기가 말한 이 수평적 초월의 논리가 가만히 보니까 전체주의,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개인을 억압할 때 쓰던 논리랑 소름 끼치게 닮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카뮈는 이런 걸 수평적 종교라고 불렀어요. 신은 없어요. 대신 인류, 나, 역사 발전 같은 거창한 가치를 내세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네 하나쯤은 희생해야지 라면서 개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뮈가 가장 두려워했던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뮈는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이론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달아야겠다. 아름다운 이론이 오용되어서 괴물이 되는 걸 막아야만 했던 거죠.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카뮤는 자신의 철학에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초월이라는 훨씬 더 성숙하고 인간적인 비전이었죠. 자,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존의 수평적 초월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라는 추상적인 이념이 돼서 개인을 짓누릴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살아있는 초월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답니다. 모든 연대는 반드시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경험, 그 살아있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카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논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을 논리로 대체하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결국 카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철학은 책상 위에서 하는 논리 게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피 흘리고 웃고 우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이 길고 복잡한 철학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당함에 이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공유된 살아있는 가치를 세상에 외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카뮤가 한 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